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다가온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사람, 나보다 불행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타인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런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찾아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나무 생각에서 출간한 송정림 작가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꽃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천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 소중한 책. 작가의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 신문 한 귀퉁이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접한 것들도 있는 책 속에는 한없이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연이며 눈물방울이 맺혀진 천사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사람들이 각박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둘러보면 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슴 뭉클하고 더없이 따뜻해지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사 같은 사연을 몇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파스 냄새. 어머니를 떠올리면 한평생 그 자리에 있던 그 나무가 생각납니다. 몇 해 전 드라마를 기획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완치되는데 오랜 날들이 걸렸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기획해오던 드라마가 복잡한 일에 휘말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5년이 넘게 드라마를 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편찮으신 어머니가 수술을 하러 서울에 오셨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얼마간 우리 집에서 지내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둘둘 말아둔 무엇인가를 꺼내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손을 펴보니 어머니가 그동안 용돈으로 꼬깃꼬깃 모아둔 지폐였습니다. 나는 엄마, 저 돈 있어요.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사코 돈을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고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책상에 어머니의 금반지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생 끼고 있어서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엄마의 반지. 손가락과 이미 하나가 되어 도저히 뗄 수 없을 것 같던 그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반지를 들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낮은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빼려고 애를 썼던지 반지를 꼈던 자리가 짓물러서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집 제주도로 돌아가시던 날 공항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밑을 보고 살아야 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뭐 어떻다고 계속 걱정을 하고 그래요. 심통을 부리며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손수건에 싼 지폐 더미에서 파스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허리춤에 오래 두었는지 파스 냄새가 후각을 찌르더니 명치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 나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런 나무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모자라 주고 또 주려고만 하는 그런 나무. 실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여린 나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찾아가면 나를 안아주는 나무.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지하나무라고 어머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그 나무 밑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불러옵니다. 지아씨, 안녕하세요. 힘들어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오만해지는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지하나무는 파스 냄새를 풍기며 말합니다. 항상 밑을 보고 살아라. 나의 천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서 라는 부제가 붙은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용돈 받는 날, 딸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의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이었습니다. 참고서도 사야 하고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3만 원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게다가 내일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딸은 용돈을 적게 주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자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딸이 친구와 같이 한창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지 않았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지? 집에 도착한 딸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엄마 일 나가시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은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였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5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다.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 사랑한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 생일 무렵 봄꽃이 만발한 계절에 생일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름다울수록 오히려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그 해에도 생일은 다가왔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곁을 떠나고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지요. 그날 방송국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온 힘을 기울여 작업하던 드라마가 제작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드라마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희망마저 쓰러져 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그날따라 꽃들은 왜 그리 곱던지 울고만 싶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단지 안에 늘어선 봄 나무들에서 꽃향기가 어질어질 풍겨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한 단지를 걸어 들어오는데 마음이 더욱 깊은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꽃들의 자태가 나를 더욱 위축시켰어 고개를 푹 떨구고 걸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동 앞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는 여든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말을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시오. 10년 넘게 살았지만 동네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댁이 꽃보다 훨씬 곱소. 할머니의 그 말이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탁 켜주었습니다. 꽃들의 자태에 눌려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하는 일마다 꼬여서 심사마저 뒤틀린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웠는데 그런데 꽃보다 더 곱다니.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 여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환하게 켜진 등불이 가동되면서 거짓말처럼 힘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어서 당황한 나는 쑥스럽게 웃고는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삽시간에 환하게 밝혀주신 할머니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냉장고를 뒤져 과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봉지에 담아 아파트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가버리고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광경을 옆에서 본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혹시 몇 호에 사시는 분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 할머니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네분도 아닌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왜 그 자리에서 물끄러미 나를 쭉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울한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려고 신이 잠시 내려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천사를 만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 뒤에서 나와 보폭을 맞추며 동행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를, 지하도를 건너갈 때 동전 바구니를 앞에 놓고 앉아서 도움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를, 크락션을 울리는 마음, 급한 나에게 먼저 가라며 양보의 미덕을 전해주는 천사, 공원에서 두 손 잡고 걸어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노부부의 천사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